자,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총력전이 벌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범죄 조직들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서 저희 채널A가 범죄단지 밀집 지역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자, 취재한 생생한 물증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능력 없으면 팔려가는 거고 평생 못 나옵니다. 그 전에 한 2시간 전에 갑자기 책상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챙기지 말고 나와 해서 미국에서 통보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 방문하고 10명만 데려가겠다. 난폭하러 간다고 사전에 연락을 했어요. 경찰. 감독, 조장, 조원으로 구성되고 조원은 한 조에 몇 명에서 몇십 명씩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정석 변호사, 이 단속도 지금 우습게 피하고 있고요. 네. 더 은밀하게 숨고 있는 건데, 아니 도대체 그럼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돼서 그렇지 예. 캄보디아 이 범죄 조직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기업형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형. 거길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진술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 4단계의 이제 조직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장, 감독, 조장, 조원 이렇게요? 거의 예. 우리나라 기업의 대기업 형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직원 조직 형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하고 또 이런 범죄에 대한 이제 수사나 이런 현장 조사가 나왔을 때 재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체계까지도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피라미드 구조인 거예요. 한번 발을 들이면 그야말로 빠져나갈 수 없게끔 저렇게 지금 피라미드 구조로 제일 위에 사장이 있고 월급 체계가 저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은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 이 범죄단지 내부에서 상점을 운영했던 사람을 저희 채널A가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변 위협을 걱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증언을 대역으로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1, 2만 불 못 채우면 다른 단지로 1, 2만 불에 팔려가요. 능력 없으면 팔려가는 거고 평생 못 나옵니다. 예쁜 여자애는 감독이랑 조장이, 못생긴 애는 조원이 사귈 기회를 줍니다. 능력 없는 남자는 범죄 단지를 뺑뺑이 도는 거고 여자는 그냥 애완동물 취급해요.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팔고 인권 유린이 그야말로 만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증언들이 나와요. 네, 사람을 조금 전에 애완동물처럼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더 예. 끔찍한 건 이겁니다. 사람 장기 매매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파는 게 더 낫다. 이 증언이 가장 저희 취재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만 있으면은 평생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수익이 더 크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보면은요, 아까 뺑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개 단지가 있는데 조원들을 계속 사고 팔면서 돌린다 이러면서 결국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지금 최다음 기자가 현장에 가 있고 저희 취재진이 지금 고생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정 아시는 분도 정말 나 신변 노출되면 안 된다 굳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저렇게 그 대역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내부 사진들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저런 곳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현지 경찰조차 한통 속인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만불, 2만 불을 상납을 해. 그 경찰총 책임자하고 밑에 애들하고 나눠 가지면서 이쪽 그 조직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보호비 명목으로 경찰에 뒷돈을 줘요. 경찰은 몇십 명 소규모만 잡고 몇천 명 규모는 안 잡아요. 뒷배 있는 애들은 안 잡힙니다. 자, 홍정석 변호사, 그런데 경찰이 이 단속 정보를 그냥 흘리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범죄에 좀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정황들까지 나온다고 해요. 예, 거의 영화 같은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제 아프리카 등지 같은 데 가보면은 군인들이나 경찰이
그 범죄자들이랑 같이 범죄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화 같은 현장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돈을 받고 뒤를 봐주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 범죄 현장에서 같이 범죄에 가담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상태가 지금 캄보디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담을 한다니 어떻게 가담을 한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뭐 돈을 같이 세탁하는 방법을 연구하던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연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위 뭐 경찰이 뒤를 봐주거나 그러는 거군요.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런데 현지 경찰조차 이렇게 믿을 수 없는데 아니 캄보디아 경찰청이 입장을 냈다고 해요. 그럼 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사실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면에는 예. 현지 경찰, 캄보디아 경찰의 책임도 있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경찰청이 일부 외신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아니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 간의 협력 관계가 한국 언론 보도로 인해서 훼손된다는 듯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예. 우리 한국인 대학생 피습 사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 차원의 협조가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에조차도 한국 언론이 계속 이걸 보도해서 뭔가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식으로 캄보디아 경찰청이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좀 유심히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해외 언론에서는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피해가 80여 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추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심지어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 문제의 본질적인 것과는 멀어지는 이런 여론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언론이 좀 보도를 좀 과하게 해서 지금 신뢰관계가 훼손됐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 문제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예. 이에 대해서 현지 검찰의 단속이라든가 수사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저렇게 줄줄이 서서 지금 보면 모니터 같은 것도 보이고요. 뭔가 움직이는 장면들 저희가 직접 취재해서 이제 포착된 장면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더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도망가는 모습, 그러니까 범죄 잡지 급습하기 전에 예. 계속 뭐 경찰이나 이민국 단속이 나올 때 저렇게 계속 그 거점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숨어드는 곳은요. 오히려 범죄 단지에 있는 거점을 많이 움직였고요. 아주 최고급 주거 단지. 네. 아파트 같은 곳들 최고급 그런 아파트. 곳들로 들어가서 예. 뭔가 아무런 범죄 흔적이 없는 듯이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듯이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출 안 된다 이런 SNS 글이 포착이 되기도 한 거예요. 이것도 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파트 내부는 보통 들어갈 때 뭐 거주민만 받는다거나 또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경찰이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런 범죄 단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은밀하게 고급 아파트 단지로 숨어서 이렇게 지금 은밀하게 범죄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급 아파트. 그럼 고급 아파트 단지로 숨는 이남희 기자. 더 찾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거기 보통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 혹은 이제 해외에서 온 분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렇게 지금 범죄의 장소로 악용된다 이런 건 전혀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수사 당국을 좀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은밀하고 또 치밀해진다는 건데요. 자,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곳 바로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프린스 그룹이라는 곳이죠. 캄보디아로 귀화한 중국계 오너 천즈 회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인데 아니 덩달아서 이 영상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What I'm saying, I'm going to Cambodia to my friend. Isn't that the country's dangerous? You Cambodians are such a good one. And I said, shut up and try to come here and see what happened in Cambodia. Th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자, 이게 뭐냐면 그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가 이 그룹 산하에 있는 한 회사에서 과거에 저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해명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아니 저 그룹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 계열사가 하나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 부동산 계열사죠. 예. 프린스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 지금 보면은 서범수 의원실이 지금 찾아낸 자료인데요. 보면은 그 프린스 그룹 관련된 홈페이지에 이미 지난 5월에요. 국내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 열었다 이러면서 한국 사무소 오픈식 이런 사진도 올려놨고요. 심지어요. 이 계열사의 한국 사무소 주소도 공개를 해놨어요. 중구의 한 오피스라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화번호는 한국 번호가 아니라 캄보디아 번호가 돼요. 캄보디아 번호. 그래서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서범수 의원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 또 찾아가 봤습니다. 심지어 경찰청에서 가까운 건물이에요. 가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관계자들 떠났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곳이 정말 여기서 일을 한 게 맞을까? 제대로 사무실을 꾸린 게 맞을까? 혹시나 돈 세탁하려고 만든 유령 회사는 아닌가? 네.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 이 계열사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에서 오픈식했다, 행사했다 이런 사진들이 올라온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가 이게 돈 세탁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온다는 지적을 해줬는데 그도 그럴 게 그러니까 이 프린스 그룹의 오너인 중국계 천지 회장이요. 이미 저 인물이 뉴욕에 유령 회사를 세워서 이거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미국 법무부가 기소를 했거든요. 홍수석 변호사.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돈 세탁에 나섰을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뭐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망한 대학생 계좌가 이미 현금 인출기나 여러 대포 통장을 통해서 돈 세탁이 됐다고 경찰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거기 가담자가 3명 이상이라는 것까지는 밝혀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대포 통장을 활용해서 지금 돈 세탁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많이 행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 돈이 다 예. 천지의 그런 약간 그 자기의 이제 기반되는 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그런 돈 세탁이 자유로운 그런 나라로 이미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과 관련된 지금 정황들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번 캄보디아 사태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